오늘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어떤 DNA가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형질 전환이라고 하고요. 뭔가 외부의 DNA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세포에 가지고 있던 형질을 변환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외부 DNA가 세포 내로 들어가는 과정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테리아 내부로 DNA가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파지 DNA가 세포 내부로 전달되는 것을 트랜스덕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컨주게이션은 셀과 셀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그 물질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제 유캐리오틱 셀에 외부 DNA 물질을 전달시키는 것을 트랜스펙션이라고 합니다. 주로 실험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미드를 세포 내부로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세포 내로 굳이 왜 집어넣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세포가 우리가 바깥에서 PCR을 떠서 이렇게 복제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정확하게 DNA 복제를 계속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DNA의 그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계속 유지해서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다짜고짜 내가 세포 내부에 DNA를 집어넣겠다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포가 그렇게 외부의 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의 세포를 컴피턴트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실험실 내에서 컴피턴트하게 만드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렉트로포레이션과 히샥이 있습니다. 히샥은 케미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많이 부르고,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렉트로라는 전기를 줘서 포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을 줬을 때 잠깐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 세포 막 이렇게 분리될 때 그때를 노려서 DNA가 침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기 충격을 주면 전기장이 생기고 그렇게 팽팽해지다가 효어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히샥은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열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 내부는 아직 차가운데 세포 외부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차에 의해서 잠깐 뜨거운 데에서 차가운 데로 커런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DNA가 세포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세포 막 표면은 네거티브 차지거든요. 근데 DNA도 네거티브 차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반발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타 컴셀을 만들 때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케미컬을 이용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름도 케미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CaCl2를 해주는 이유는 칼슘 클로라이드의 칼슘이 이가 양이온이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세포막 주변에 분포를 하게 되면서 세포막은 인지질은 원래 마이너스 차지, 네거티브 차지를 띠기 때문에 그거의 차지를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반발력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차지가 중화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DNA들이 좀 더 세포막 가까이에 접근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히샥이 주어졌을 때 세포 내부로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내 DNA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렉터블 마커라는 거를 함께 집어넣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셀렉터블 마커는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 진입니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세포가 다 DNA에 의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원래 컴피턴트 셀 그 자체는 이 안티바이오틱에서 죽습니다. 근데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 진을 가지고 있는 DNA를 품었다. 그러면은 그 진에서 안티바이오틱을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을 제거함으로써 안티바이오틱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게 돼서 세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DNA가 제대로 트랜스포메이션 된 세포들만 살아남게 되니까 잘 골라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실험 과정을 볼게요. 컴피턴트 셀과 DNA를 섞은 뒤에 샥을 주고 그 이후에 SOC 리커버리라는 걸 합니다. 디테일하게 좀 더 살펴보면 이건 매우 일반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컴피턴트 셀 50 마이크로리터에 DNA 샘플 1 마이크로리터를 골고루 잘 섞어줘요. 그런 다음에 일렉트로포레이션이든 히시든 샥을 줘요. 그러고 나면은 SOC를 1ml 넣어서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을 시키면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샘플을 플레이트에 뿌려요. 오버나잇 동안 키우게 되면은 다음날 콜로니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처음 보는 게 하나 있죠? SOC라는 게 뭘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샥을 준 거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포가. 그래서 그 세포들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SOC라는 이름을 보면 SOC는 SOB 더하기 카테볼라이트 리프레션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SOB는 뭐냐 하면 슈퍼 옵티멀 브로스의 약자이고 말 그대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어떤 리퀴드인 것이에요. 뉴트리언트 리치한 미디어예요. 엄청나게 영양가 있는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세포한테. 보약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LB 미디어랑 구성을 비교해보면 트립톤이 2배 더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OC는 SOB에 글루코즈를 더 추가한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글루코즈가 가장 빠르게 흡수되고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글루코즈를 왕창 넣어줘서 이것만 가지고 빨리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OC 리커버리를 하는 시간 동안 박테리아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 진을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서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 진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유전자가 실제로 역할을 하려면 DNA 상태가 아니라 단백질로 변환이 돼야 합니다. 그 과정을 SOC 리커버리 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바로 플레이팅을 해버리면 플레이트에 있는 안티바이오틱이 세포를 바로 죽여버리겠죠. 물론 이것도 안티바이오틱의 종류에 따라서 SOC 리커버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SOC 리커버리를 해줘야지만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피션시는 또 뭐냐? 내 세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DNA를 품었는지를 숫자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라고 하고요.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들어간 DNA의 양 대비 콜로니가 얼만큼 생성됐는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찾아보면 막 이렇게 읽기 싫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농도 150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의 DNA를 1 마이크로만 따서 50 마이크로리터의 세포에 넣었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SOC를 950 마이크로리터를 넣어서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 마이크로리터만 따서 플레이팅을 했더니 다음날 500개의 콜로니가 떴다. 이때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를 재볼까요?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는 간단합니다. 내가 넣어준 DNA당 콜로니가 몇 개나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의 예에서 콜로니는 500개가 일단 떴죠. 그러면 우리는 들어간 DNA 양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처음에 넣은 DNA 양부터 보면 50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의 농도의 L을 1 마이크로리터만 넣었으니까 결국 50 나노그램의 DNA가 들어갔어요. 그 중에 플레이팅 된 DNA 양만 따져보면 세포 50에 SOC 950, 즉 1mm 중에 10mm만 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5 나노그램의 DNA가 플레이팅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0.5 나노그램의 DNA를 트랜스포메이션 했는데 콜론이 500개가 뜬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를 나타낼 때 마이크로그램 DNA당 몇 개의 콜로니가 뜨는지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보면 10의 6승의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커머셜하게 파는 컴피턴트 셀들은 10의 8승에서 높은 거 10의 11승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실험에 나온 예시는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포메이션 이론적인 거 위주로 알아봤고 다음 편에서 실험적인 꿀팁을 포함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이나 코멘트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